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장섭입니다. 오늘 송장섭의 파워토크에서는 세계 4대 뮤지컬로 울산에서 첫 공연을 갖고 있는 미스 사이공에서 여주인공 킴 역을 맡고 있는 배우 김보경 씨와 배성혁 제작사 대표를 만나 미스 사이공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산업수도 울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해 봅니다. 또 울산이 국제적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전시 컨벤션 시설의 성공 가능성도 짚어봅니다. 송정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첫 공연을 갖고 있는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배성혁 제작사 대표와 여주인공 킴 역을 맡고 있는 배우 김보경 씨와 함께합니다. 배 대표님 그리고 김보경 씨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7일부터 이제 뮤지컬 미스 사이공 울산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네. 일정이 상당히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예. 먼저 울산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우리 간단히 좀 하시겠습니까? 예, 배 대표님. 그 울산 공업센터 그 50주년 기념으로 예. 이렇게 그 미스 사이공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영광이고, 이 미스 사이공은 또 세계 4대 뮤지컬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기다려왔던 뮤지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에서 지금 최대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울산에서 지금 미스 사이공으로 처음 뵙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예, 반갑습니다. 예. 근데 앞에 뭐 배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공연이 이제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특별히 마련됐습니다. 이제 뭐 앞서 많은 분들이 또 미스 사이공 울산 공연을 보셨을 거고 또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또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우리 배우 김보경 씨가 우리 미스 사이공은 이런 작품입니다. 먼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줄거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베트남 전쟁 중에서 미군 병사 크리스와 그 베트남 소녀 킴의 사랑 이야기예요. 예. 예, 그리고 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이별로 인해서 둘이 헤어지게 되고 킴은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크리스만을 만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결국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의 결말은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은 딱 빼시고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보통 이제 뮤지컬 미스 사이공 하면은 뭐 세계 4대 뮤지컬이다 이런 수식어들이 늘 따라붙는데 예. 우리 세계 4대 뮤지컬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세계 4대 뮤지컬 빅4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캐츠, 예. 오페라 유령,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예. 미스 사이공이 그 세계 4대 뮤지컬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근데 이 최근이 22년 전입니다. 예, 그때 시작을 했고, 특히 이 세계 4대 뮤지컬이 전부 영국에서 카메론 맥켄토시라는 한 사람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스 사이공 그러면 브로드웨이 작품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영국에서 처음 89년도에 시작을 해서 91년도에 브로드웨이 가서 대히트를 한 작품이죠. 예. 예. 근데 이 미스 사이공이 그 세계 4대 뮤지컬 중에 나머지 세 작품하고 비교했을 때 미스 사이공만이 갖는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뭐 캐츠라든가 레미제라블, 오페라 유령이 판타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미스 사이공은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예, 베트남 전쟁이고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다른 세 작품에 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다려지고 보고 싶은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스 사이공은 1989년 런던에서 예. 이제 처음 공연이 됐고요. 그 이후에 26개국에서 뭐 22,000회가 넘는 네. 공연이 계속되어 왔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몇 차례 공연을 가지면서 상당히 사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미스 사이공을 좋아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베트남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현지에 지금 라이 따이 하는 2세들도 있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큰 삼촌이 또 월남전에 갔다 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 지금 현재 그 미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더욱더 미사이공이 우리 한국인들한테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고, 또 한 가지는 노래가 송수르고 전부 그 노래로만 이루어진 뮤지컬입니다. 우리가 예. 송수르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그 멜로디가 또 굉장히 한국적입니다. 예, 여기에 또 그 한국의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그럼 노래, 그다음에 어떤 네. 시대적 배경, 네, 그다음에 어떤 뭐 감성적인 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 우리 정서에 또 맞기 때문에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미스 사이공이 상당히 사랑을 받다 보니까 미스 사이공을 이렇게 표현하는 수식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수식어들이 따라다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미스 사이공 하면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빅4 뮤지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헬기 시인의 어떤 그런 네. 걸 보고 가장 그 세계에서 가장 전율적인 장면이 나오는 뮤지컬. 그래서 전율적인 뮤지컬 미스 사이공. 그리고 그 어머니가 꼭 봐야 되는 뮤지컬, 가족이 꼭 봐야 되는 뮤지컬, 이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보경 씨한테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보경 씨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또 가장 훌륭하게 킴 역을 소화하고 있는 배우다 이런 좀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국내 초연부터 함께 해온 배우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관객들의 반응을 쭉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네. 관객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미스 사이공을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캐스팅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을 보시고 나시면 어떤 누구 킴, 누구 엔지니어 이렇게 비교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요새는 킴은 왜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했을까? 크리스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몰입을 좀 하시는 거예요. 네. 예. 네. 특히 울산 관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상대적으로 울산 쪽에 좀 관객들이 네. 조금 그런 호응이 좀 낮다. 어떤 문화 행사 때 그런 좀 이제 경상도 좀 특유의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애를 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세간에 있었는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배우 입장에서? 저는 반응 괜찮던데요. 아 그래요? 네, 어. 되게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어요. 아이고 저럴 수가, 이렇게 저의 입장이 돼서 이렇게 많이 봐주시는 걸 느꼈어요. 저는 무대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김보경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방금도 이제 뭐 저 오디션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네. 처음에 이제 우리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을 할 때 이제 김보경 씨가 캐스팅 될 때 예. 엄청난 이제 뭐 경쟁률을 뚫고 이제 캐스팅이 되셨는데 그때 캐스팅 할 당시에 그 오디션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수식어가 1200대 1을 뚫은 그 킴의 김보경인데 우리나라 뮤지컬 역사상 오디션이 가장 많이 왔었습니다. 그 기록이 이번에는 좀 깨어졌어요. 레미제라블에 1700명까지 와서 깨어졌는데, 그 기록이 며칠 전 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미스 사이공이 가장 많은 왔는데, 그중에 김보경 씨가 되었지만 사실은 오디션에 김보경 씨가 처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근데 킴 역할을 외국의 그 로렌스라는 세계적인 연출가가 뽑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못 뽑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아이다 뮤지컬을 보러 갔다가 예. 그게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으로 있었는데 저 배우가 킴 역할의 이미지가 너무 맞는 것 같다. 한번 오디션을 좀 보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뭐 한국의 킴, 지금은 세계의 킴이 된 거죠.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지금 이름 여기에서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한국의 유명한 뮤지컬 배우뿐만 아니고 영화 배우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킴 역할이. 우리 김보경 씨가 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유명세가 있는 배우들도 다 오디션에 왔는데 다 떨어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12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힌다는 게 참 이게 뭐 그 자체로서도 대단한 영광인데 그 중에서도 뭐 킴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다는 데 칭찬을 들으셨는데 그때 그 경쟁률을 뚫고 킴 역을 딱 배정받았을 때 그 기분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정말 행복했죠. 감동도 받고 뭔가 신분 상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킴의 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잘 분배할 것인지,
또 그런 연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뭐 신분 상승을 이야기할 정도면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연도 아니고 조연을 하고 계셨었기 네, 때문에 예.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 또 시기도 하고 예, 뭐 맞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떻습니까? 그게 막상 제 귀에는 들려오지 않아요. 근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여배우들이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대단한 행운을 잡으셨는데 네. 물론 이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잡았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미스 사이공 킴을 맡은 배우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킴 하면은 레아 살롱가라는 전설적인 배우들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레아 살롱가의 버금가는 킴 역을 하는 배우가 한국의 김보경 씨다. 뭐 이런 진짜 극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김보경이 연기하는 킴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그 공연 속에 그 캐릭터가 정말 그런 다양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캐릭터가 많지 않아요. 네. 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크리스를 만났을 때, 크리스와 사랑할 때 그런 행복함, 그리고 그 아이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절박함, 또 아이를 대하는 그런 따뜻함, 모성애, 또는 그런 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연기라든지 그런 다양한 연기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을까. 희노애락이 그대로 딱 네. 녹아있네. 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 장면은 공연을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제 하고 살짝 감추셨는데 네.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짜 뭐 집중력을 요하고 어떻게 네. 보면은 그 배역에 몰입해 있으면 진짜 뭐 눈물도 나고 상당히 그럴 가장 것 힘든 같은데 신이에요. 예.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네, 그때 너무 배우할 힘들어요. 때 연기할 때 어떠신지. 정말 이제 그 킴에 진짜 몰입을 하면 그 상황에서 다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그 상황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치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거기서 분노를 다 터뜨리고 나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공연을 해 오셨기 때문에 공연을 하시면서 참 이게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고 네. 또 나름대로 이게 너무너무 힘든 순간도 있었을 텐데 네. 예, 어떻습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면. 행복했던 때는 되게 잔잔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발탁됐을 때, 그리고 상 받았을 때, 뭐 공연하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다 끝나고 나서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을 때, 매 순간 행복하고요. 참 행복함을 많이 안겨준 작품이고 저한테 참 고마운 작품이고 예. 정말 힘들었을 때는 크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재작년에 공연을 하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증상에 제가 1막만 하고 2막을 못했어요. 그 배우로서 공연을 끝까지 못했다는 그런 저에 대한 그런 실망감에 그런 자괴감이 많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힘들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 사이공이 공연하시다 보면 뭐 많은 장면들이 있지만 2시간 40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좀 가장 애착이 가는 뭐 장면, 아니면 가장 이렇게 좀 콘을 몰아넣고 싶은 장면 네,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면인데요. 2막 때 써낸문 리프라이즈라고 예. 이제 제가 크리스를 계속 기다렸잖아요. 진짜 몇 분 후면 크리스를 만나게 돼요. 예전에 크리스가 사줬던 옷을 입고 그걸 입으면서 옛날 모습을 떠올리면서 노래를 해요. 예. 근데 그때가 가장 제가 킴으로서 너무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러네요. 저 김보경도 너무 행복하고 예. 하지만 관객들에게는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그렇죠. 그 다음 장면을 아니까. 네. 예. 예측이 저만 되니까. 예. 저만 모르는 거니까. 거기서 가장 행복함을 제가 터뜨리는 순간이기에 예, 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스 사이공에 여러 가지 이제 뮤직 넘버들이 나오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써낸문 같은 경우는 또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네. 주제곡으로 사용해서 많이 네, 유명해졌는데 그 곡 외에도 뭐 브이도이 등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뮤직 넘버들이 있는데 혹시 배 대표님께서 참 이 음악은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하고 뭐 추천해 주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수미 씨가 불려서 또 유명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그 I Still Believe라고 나는 아직도 믿고 있어요라는 그런 노래인데 이 킴이 미국 사랑하는 남편이자 미국 군인이 미국 갔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당신이 올 거라고 믿는 노래입니다. 그 이제 듀엣으로 또 이중창인데 또 미국 가서 그
결혼한 또 미국 아내가 예. 또 당신이 밤마다 괴로워하지만 당신한테 내가 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이래서 듀엣으로 부르는 노래가 난감한 노래.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고 또 주인공하고 이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노래 이제 하는 장면이 있는데 The Last Night of the World라고 이 노래도 정말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명곡이죠. 예. 예. 하여튼 뭐 공연 보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아주 I Still Believe를 한번 한 구절을 살짝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보경 씨 목소리로 첫 구절이라도 저 한번 음악도 좋죠. 없이 이러기. 예. 그래서 솔직히 뭐 부탁드리기가 좀 뭐 했는데 예. 가능하시면 예. 네, 조금만 해볼게요. 예. 나는 아직 믿죠. 그대 맘 나와 함께 있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반주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외에 혹시 미스 사이공을 진짜 이렇게 좀 재미있게 관람하시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째는 뮤지컬, 특히 이 미스 사이공은 성스러운 뮤지컬이라서 노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사가 이제 귀에 와닿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고 사전에 노래도 듣고 내용도 알고 또 그 배우의 캐릭터들을 알고 오면은 훨씬 재밌고 특히 이제 미스 사이공 하면 우리가 이제 헬리콥터 씬을 이야기하는데 그 씬 전에 그 대사관을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최소하는 장면이죠. 그 아비규환되는 그 장면이 정말 그 뮤지컬 역사상 가장 전율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70년대 때 80년 초반까지 미국을 처음 가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엔지니어가 부르는 그 장면도 압권이고 이번에도 그 작년까지만 해도 캐딜락이라는 차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캐딜락이라는 차가 울산 공연에 나옵니다. 그 장면. 원작과 같이. 그 장면도 꼭 놓치면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헬기 씬을 두고 이제 미스 사이공 이야기하시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번에 그게 실제로 이제 헬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그걸 그렇죠. 하는 건데 그 이제 연극이나 이런 곳에 이제 영상이 이렇게 접목된 부분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진전된 모습이다 이렇게 또 뭐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전 세계 뮤지컬이 트렌드가 영상 활용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뮤지컬에서. 근데 미스 사이공이 가장 먼저 한 뮤지컬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3D를 활용해서 과거에는 헬기가 저도 이제 90년 초반에는 미국에서 본 사람들이 헬기가 직접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때 직접 나타난 게 아니고 모형으로 나무로 만든 헬기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보다 더 리얼하게 3D로 영상을 처리하죠. 그럼 3D 영상에 배우들이 헬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3D지만은 진짜 헬기인 줄 알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뮤지컬에 우리 미스 사이공은 꼭 놓치면은 안 되는 뮤지컬이죠. 예. 헬기 장면도 좀 집중해서 이렇게 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끝으로 우리 뭐 김보경 씨 하면은 미스 사이공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 미스 사이공이 김보경 씨 개인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네. 네, 저에게 배우로서도 정말 성장하게끔 만들어준 작품이고 예, 뮤지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그 영광을 안겨다준 작품이기 때문에 예, 참 미스 사이공 하면 제 자신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작품입니다. 끝으로 혹시 뭐 앞으로 공연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배 대표님부터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울산에서 갖는 이 미스 사이공은 정말 그 이번에 그 대작이고 힘들게 왔습니다. 하지만 울산 시민들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이 4대 뮤지컬 중에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뮤지컬, 우리의 뮤지컬이라고 볼 수 있는 미스 사이공을 이번 기회에 꼭 보시고 또 뮤지컬은 한번 보면은 그 뮤지컬의 마법에 빠지거든요. 그 마법에 이번에 한번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보시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첫 장면이 굉장히 야해서 19금 아니냐. 네, 저도 그런 이야기 네,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장면이 없으면 킴의 스토리도 없거든요. 음. 그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환경을 연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좀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뮤지컬 미스 사이공 아주 공연 일정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공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정환 기자,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맞아 산업수도 울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또 울산이 국제적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시설 전시 컨벤션 센터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인구 8만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 성장한 곳이 바로 이곳 울산입니다. 울산이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의 심장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출발점, 지난 1962년 울산공업센터 지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2년 울산이 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국내 최대의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울산공업센터 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2년 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울산공업센터 지정을 선포합니다. 기타 연관 산업을 건설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온 국민의 관심이 쏟아졌던 공업센터 기공식은 울산이 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됐습니다. 정유공장 건설을 위해 첫 삽을 뜬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공장이 세워졌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울산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울산공업센터 기공 당시 울산의 수출액은 26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 714억 달러로 27만 배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무역 1조 달러 달성으로 세계 9위의 통상 대국이 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중심에 울산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시작된 울산공업센터 지정으로 울산은 불과 50년 만에 국내 최고의 산업도시이자 1인당 개인소득 1위의 부자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울산시도 울산의 이 같은 발전상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울산시는 공업센터 지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기념주간 동안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며 오늘의 울산을 있게 한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념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는 근대화 50년, 새로운 도전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울산공업센터가 지정 공포된 1월 27일부터 기공식이 열린 2월 3일까지를 기념 주간으로 정해 17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셋!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주간 첫날인 지난달 27일에는 공업화의 상징탑이 들어선 곳에 반세기 만에 두 번째 상징탑인 울산도약 제2선언문 B가 세워졌습니다. 또 공업센터 50주년 기념 공연인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공연도 막을 올렸습니다. The citizens of Ulsan will benefit enormously from seeing this production, which has played around the world in many, many cities. 지난 반세기 울산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울산공업센터의 성패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할 것이라고 선언한 공업센터 지정 치사문 등 경제발전사 자료 80점이 선보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고유 모델인 1979년산 포니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50년 동안의
산업의 발달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이주민의 아픈 추억들도 함께 전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울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했으며 2062년에 개봉될 타임캡슐도 묻었습니다. 또 기념주간 마지막 날에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내외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울산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도 살아납니다. 앞으로 울산이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으뜸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처럼 울산공업센터 50주년 기념 행사는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한 단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기공식 비문이 새겨져 있는 공업탑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울산 산업시설을 관광 견학 코스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기념사업의 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울산은 지난 50년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는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울산은 역사적인 공업센터 지정 50년 만에 자동차, 조선, 화학 분야의 국제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이 거대한 저력 위에 첨단과학과 녹색 산업을 더해서 미래 100년을 향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3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산업 인프라를 고부가 가치와 스마트 그린화, 융복합화를 통해 글로벌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2020년까지 생산액 132조 원과 수출액 550억 달러의 세계 5위권 석유화학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킨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박물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서 울산이 명실상부한 산업수도임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에 입지하는 당위성과 또 그 기본 구상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절한 시점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난 반세기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땀과 도전이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한 울산의 새로운 100년이 기대되는 이유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격동의 반세기, 산업수도 울산의 어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자 세계의 중심을 향해 뻗어나가는 미래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시가 전시 컨벤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기자, 울산은 지난해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할 정도로 국제적인 산업 도시지만 그동안 국제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 끊임없이 받아왔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이자 아시아의 4대 생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적 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이 무색하게도 울산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전시 컨벤션 시설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전시 컨벤션 시설이야말로 국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필수 시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전시 컨벤션 시설 건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 질병 지난해 11월 부산 백스코에서 세계개발원조회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등 세계 각국의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부산은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시 컨벤션 시설인 백스코를 활용해 대형 국제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어느새 세계 17위권의 국제적 컨벤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백스코 확장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전시 공간이 현재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돼 부산이 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컨벤션 도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 같은 전시 컨벤션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형 국제적 행사는커녕 지역 행사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행사가 가능한 공간은 롯데호텔 정도에 불과하며 수많은 지역의 행사들은 마땅한 전시 공간을 찾지 못해 체육 행사가 없는 시기를 피해 중구 동천체육관에서 겨우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출 1,000억 달러를 기록한 국제적 산업도시 울산의 위상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울산도 본격적인 전시 컨벤션 건립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울산시도 전시 컨벤션 시설 건립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의 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특히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의 전시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의 타당성과 또 그 건립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울산에서 전시 컨벤션 시설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접근성 등을 감안해 대상 부지도 서너 곳으로 압축시키게 될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7월쯤 나오게 될 용역 결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4년 착공에 들어가 2016년에는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울산에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시 컨벤션 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의 전시 컨벤션 시설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때문에 뭔가 울산시로서도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울산시로서도 그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사업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의 유망 산업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전국에는 전시 컨벤션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사업은 건립 비용만 1,000억 원 이상 필요한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12개의 대형 전시 컨벤션 시설이 있으며 대구와 부산, 고향에서도 컨벤션 시설의 확장을 마쳤거나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경주에서도 대규모 전시 컨벤션 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부산 백스코를 제외하면 현재 대부분의 전시 컨벤션 시설들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전시 컨벤션 시설의 규모에 따라 1,000억 원에서 200억 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그러나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할 때 울산의 전시 컨벤션 시설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시설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한 20%를 담당하는 우리 시에 이러한 컨벤션 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킨다면은 국비 확보에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전시 컨벤션 시설에서 대형 국제 행사뿐만 아니라 울산의 산업 생산 시설 홍보와 문화예술 행사까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컨벤션이 단순히 국제 회의 기능만 가지고는 컨벤션 사업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텔이라든지 기타 문화 인프라 시설 이런 것을 융합된 컨벤션 센터가 이렇게 되었을 시에 성공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점이 이번 기본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가장 최적의 어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규모보다도 활용도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게 컨벤션 시설을 운영하도록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시 컨벤션 시설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건립을 전제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전시 컨벤션 시설의 건립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건립 이후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울산에 가장 적합한 규모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매거진 울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하권의 맹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뜻하지 않은 피해 입지 않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